세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가장 위기 중에 상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 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되고, 이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위기 관련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뭐 먹사니즘 하시는데 기후위기 관련돼 갖고는 죽사니즘입니다. 죽사니즘.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이제 맞춰서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인은 뭐냐면은 딱 잘라서 뭐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고용 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육 불안, 주거 불안, 거기서 경쟁 압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출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육아지원 3법뿐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해내야 됩니다. 지금. 네.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돼 갖고도 지금 그 후보자님께서 경산호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또 저기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그 미적용 노동법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그 미적용 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한 330만 명 됩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종사자들이 한 80만 명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당장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산재가 나도 어떻게 저기 뭐야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산업재해라든가 아니면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다고 해서 또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케어해 주지도 않습니다. 더 나가서 뭐 퇴직금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제조합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로서 다 묶어서 보자고 하지만은 일하는 노동자로 다 묶어서 봤을 때는 이건 또 서로가 찬반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노조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노동약자지원법이 굉장히 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기후위기 관련돼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부터 28년 동안에 13기 폐지가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2,3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특히 뭐 태안이라든가 이런 데 서해안 쪽에 있는 이런 노동자들 고용위기 지역이라든가 이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가 대책 이런 분들도 상당히 시급하고 또 철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산업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로공정이 수소하는 제철로 되는 과정, 공정 과정을 갖다가 고치는 과정에서 또 이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이 지금 저기 판매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 자동화 실현됐을 때에 여기서는 노동 이동 세력들 노동 이동하는 사람들, 노동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고 여기서 장관님과 또 소통도 끊임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 야당 의원님들이 과거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 후보자님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없고 비도 없고 하다못해 그 자식 관련돼 가지고 이장전입도 한 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따님을 갖다가 산하기관에 넣는다는 거는 후보자님 성격을 제가 잘 아는데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후보자님 사모님께서 우리 노동운동의 여성노동운동의 대모입니다. 대모이셨고 설란영 여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 그 경기지사 사모님 시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만나러 나올 때 보면 항상 하얀 중고차 쏘나타 직접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소박한 분이신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장관 후보자의 어떤 그런 검증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자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PPT 좀 띄워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서 상 받으신 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여성가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기 야당 의원들 좀 보십시오. 상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뭐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렇게 이 정도로 노동운동 하셨고 감옥 가셨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 삶의 궤적을 보면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노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성 분야 공약 잘 지킨다고 진짜 이 부분이 따님 얘기가 나오셨는데 따님이 아마도 여기 계시는 박홍배, 박해철 우리 김주영 의원님보다도 따님이 우리보다 노동가를 먼저 불렀을 겁니다. 그 정도로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노동적인 것이고 지사 되시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3대 그 공약도 보게 되면 3대 정책들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 꿈나무 안심학교 이거는 사실 꿈나무 안심학교 저기서 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대 근로자 자녀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시설 이거 하이닉스 아미공단에다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출산 여성 공무원 인사 우대 이런 제도 이렇게 해서 큰 상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자질도 전혀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그 우리 후보자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질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만 이제 공직을 물러나고 나서 선출직에서 물러나시고 나서 이제 야인으로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막시즘이나 레닌이나 특히 또 더 나가서 뭐 중국의 그 모태똥의 그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경기지사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일자리 관련돼서도 우리 김문수 그 후보만큼 따라오실 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경산호 할 때 뭐 했냐고요? 자료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산호 때 미조직 노동자뿐만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경산호 복귀시켰지 않습니까? 한노총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문성현 경산호 위원장 했을 때 그런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한 자질도 되고 능력도 있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는 분이시니 야당은 여러분들께서 좀 저기 이번에 청문회 채택 관련돼서 잘 좀 저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우리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들어도 어떤 부분은 좀 이 부분은 또 후보자님이 좀 유감 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자살 특공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세월호 그 부분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 여기 네, 후보자님, 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많이 또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부족한 점을 드러내서 비판하시면서 뭐 사과를 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칫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 보면은 사실을 조금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도 저만큼 제가 당시에 도지사는 거 저만큼 또 세월호를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이해가 가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1번, 2번 이래가지고 동그라미 꼽혀식으로 사과, 뭐 안 사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저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쫓겨서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의 과정에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뭐 싫어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뭐 장관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없고요. 다만 제가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고치기도 하고 또 잘못한 것은 사과도 드리고 뭐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지난 광장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야 되겠다. 이 위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과정에 과도한 발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 하면서 당신 말이 좀 심하지 않냐, 유튜브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의원님들 보시거나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볼 때 그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거나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점은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아픈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아픔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변에 제가 한 그런 말씀을, 아까 우리 이하경 의원님 말씀 모진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모질게 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요. 제 나름대로 지금 과거에 했던 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차츰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는 여야가 특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산적해 있습니다. 뭐 약자 지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해야 되고, 5인 미만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환경노동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합의되고 논의돼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참 우리 국회의원님들 너무 잘하신다, 감사드리고 하는 이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장관도 아까 우리 참고인에 오셔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많이 꾸짖어 주시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고칠 건 고치고 잘못한 건 또 잘못한 대로 하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볼 건 찾아보고 이래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잘 좀 꾸짖을 때는 꾸짖어 주시고, 또 제가 인정할 거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원만하게 정말 국정을 제대로 논의하고 또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저도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에 뭐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기 전보다도 더 화가 나고 더 실망하신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 부족함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널리 용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그 사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특히 이제 아까 세월호 관련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본인이 죽음의 구판이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 기사에 나온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네.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취지를 들어보면, 실제로, 어떤 그 발언했는지 여부도 조금, 기억을 못 하겠고, 내용을 확인해서,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예,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로 좀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런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점도 제가 다시 잠깐만요. 예, 예. 말씀 드리시죠. 네, 지금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뭐 예를 들어 광장이 됐든 SNS가 됐든 여러 가지 아마 소신에 따른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밖에서 우리 공주 후보자가 되기 전에 했던 그런 발언들이 결국은 소신에 의한 것이라면, 결국은 그 공직을 장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는데도 그것이 그런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 가지 장관으로서 했던 직책을 수행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 사과라든지 또 회심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아까 진정성 그냥 잘 모르고 사과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확인해서 진정성 있게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몇 가지
뭐 자살 특공대 문제라든가 또 그 뭐 기쁨조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관련 죽음의 구판이라든가 지금 그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루시려면은 한번 그 어떤 경우에서 본인이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그 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입장 표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 입장을 표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만약에 이 자리에서도 확인했는데도 더 확인해 볼 게 있다면 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입장 표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말씀대로만 들어보면 마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한번 그 각 사안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하셔서 이따가 진정성 있게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포시